20번째 한미 문화축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나소 카운티에 위치한 이스트 메도 아이젠하워 파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국방기밀 누출 혐의로 기소돼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스티브 김을 돕기 위한 스티브 김 미주 구명위원회가 창립됩니다. 플로싱 커먼스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크레딧 카드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항공기 승객들의 사전 신원조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에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 20년을 이어온 한미 문화축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립니다. 올해도 넓게 트인 아름다운 공원에서 다채롭고 흥미있는 공연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금홍기 기자입니다. 롱아일랜드 한인회와 나소 카운티가 함께 개최하는 제20회 한미문화축제. 한미문화축제가 오는 27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나소 카운티에 위치한 이스트 메도우 아이젠하워 파크에서 열립니다. 빅토리 코리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지역 한인들이 대거 참여해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들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또 뉴욕 한인 합창단과 평화통일 농악대, 롱아일랜드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의 공연도 함께 펼쳐집니다. 네, 이번 한미문화축제를 통해서 한국이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통해서 또 미국 주류사의 미국 문화하고 같이 이렇게 융합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롱아일랜드 한인회는 새롭게 회장단과 집행부를 구성하고 성공적인 축제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같이 디스커스하고 같이 머리를 모아서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를 많이 하는 만큼 롱아일랜드 한인회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인회는 재미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거리 세일이 내일 시작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인들을 돕기 위해 열리는 이번 팰파크 거리 세일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열립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팰리세이드파크 거리 세일.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소상인들을 돕기 위해 팰리세이드파크 상공회의소가 매년 주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야외 판매 활동이 금지된 상인들이 거리에서 고객들에게 직접 상품을 팔 수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제품들이 전부 다 할인을 한다는 거예요. 예, 기존의 상점에서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던 거하고 지금 바깥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지금 홍보하고 판매되는 거는 굉장히 특별하게 세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0여 업체가 참여할 이번 행사는 각종 의류, 화장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을 20%에서 80%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게 앞 보도에 별도의 부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부스 설치 및 참가비는 없습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열리는 이번 거리 세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미국의 국방기밀 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돼 3년째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스티븐 김 박사에 대한 구명 운동이 본격 시작됩니다. 한인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스티브 김 박사와 아베 로웰 변호사, 김 박사의 누나 유리 루텐버거 변호사, 이명석 구명위원회 공동 발기인은 어제 맨해튼에서 모임을 갖고 스티브 김 미주 구명위원회를 창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김 박사는 현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법원의 이동 제한 명령으로 워싱턴 DC 자택에서 25마일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명위원회는 내달 21일 기금 모금 행사를
책임을 갖고 스티브 김 박사 미주 구명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대도시별로 구명위원회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백악관과 연방법무부, 언론사에 탄원서 보내기 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김 박사는 2009년 미국 국립핵연구소에 소속돼 있으면서 국무부에서 검증 준수 정보 총괄 선임 보좌관으로 근무할 당시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와 접촉했고 이후 로젠 기자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기밀을 누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담당 검사를 5명으로 늘린 법무부와 맞서려면 변호인단도 인원 보강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명석 구명위원회 공동 발기인은 한인 사회는 물론 본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플러싱 커먼스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기초공사 퍼밋 신청이 완료되면서 늦어도 올해 안에는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플러싱 커먼스 프로젝트 공동 개발사인 TDC와 락펠러 그룹이 최근 뉴욕시 빌딩국의 기초공사에 필요한 퍼밋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 퍼밋은 1단계 개발에 들어가기 앞서 $350만 투입해 공영주차장을 개발에 적합한 상태로 변형, 철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이클 마이어 TDC 회장은 아직 빌딩국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와 TDC, 락펠러 그룹 간 계약서에 따르면 오는 31일 이전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플러싱 커먼스 프로젝트 비용은 총 $8억 5천만 이며 1단계 개발은 아파트 160가구와 소매 공간 35만 스퀘어핏, 야외 공간 1.5에이커, YMCA 건물 신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개발에서는 아파트 450가구와 소매 공간 15만 스퀘어핏이 조성됩니다. 플러싱 커먼스 프로젝트는 10여 년 전 초기 계획이 발표된 후 자금 확보와 주민들의 협조 부족으로 개발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한편 이번 공사로 커뮤니티에 2,600여 개의 건설직과 1,9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비즈니스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크레딧카드 사용 시 4%의 수수료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커네티컷이나 뉴욕주 등 10개 주를 제외한 전국 40개 주에서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뉴욕주에서도 크레딧카드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 연방법원은 이달 초 크레딧카드 수수료 부과로 벌금을 받은 뉴욕시 내 3개 비즈니스 업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더 이상 수수료 부과 금지법을 강제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저지주를 비롯한 전국에서는 올 1월 27일부터 크레딧카드 사용자에게 최대 4%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 연합 등 소매업주들이 지난 2005년 카드 회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담합 등 독과점 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카드사들이 $72억 5천만 지급에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뉴욕주와 커네티컷주 등을 포함한 10개 주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업주의 재량에 따라 현금 대신 크레딧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소매업체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결제 전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하고 영수증에 수수료가 청구됐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또 데비카드 사용자에게는 수수료를 물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업소들이 현금이나 체크, 데비카드 사용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항공기 승객들은 앞으로 비행기를 타기 전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항공기를 자주 이용하거나 테러 위험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이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사전 신원조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 뉴욕타임스는 공항에 도착하기 전 탑승객들의 개인정보를 조사해 사전 스크린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탑승 수속을 간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의 이 같은 지침은 그동안에도 국제선 여행객들에게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국내 여행객 모두에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통안전청이 사전 스크린에 사용할 개인정보가 다양하고 많아 이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활용한다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자동차 등록부터 취업, 여행, 범죄 기록, 재산 등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민들을 단합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개인의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뉴욕시경의 불신 검문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설문 대상자 가운데 45%가 불신 검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신 검문에 반대하는 비율은 48%였습니다. 불과 3% 차이에 불과합니다. 이달 초에는 찬성 41%와 반대 51%로 격차가 10%까지 벌어졌었습니다. 불신 검문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불과 2, 3주 만에 7%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이며 지난달 조사와 비교할 경우에는 무려 14%포인트나 증가한 것입니다. 또 범죄율 감소와 불신 검문 개선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62%가 범죄율 감소를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8월 연방법원의 판결로 불신 검문이 대폭 줄면서 뉴욕시 범죄율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자 시민들은 인권 침해 문제보다 치안 문제에 더 중요성을 두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불신 검문의 효과를 놓고 경찰과 인권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은 쉽게 잠재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롱아일랜드의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성폭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교내 각종 범죄의 원인으로 학생들의 음주가 지적됐습니다.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학이 이번 주 발표한 연례 안전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피해는 총 17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2010년의 7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06년 10건이던 성폭행은 2007년 5건, 2008년 4건으로 점차 줄어들었다가 2009년 5건, 2010년 7건, 2011년에는 13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대학 측은 그러나 절도와 강도, 자동차 절도와 방화, 마약 등의 기타 범죄는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캠퍼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이 알코올 음료 섭취에서 비롯된 각종 법규 위반이고 불법 마약과 절도, 다음은 성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이번 가을 학기 개강 직후에도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을 칼이나 총으로 위협해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은 강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재학생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학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17건의 성폭행 피해자 모두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알코올 음료 섭취가 결정적인 이유로 분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의 그릇된 음주 문화가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